네, 이어서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잘 못 보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나도 네. 바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실 이제 가는 것이 꺼려지는 요즘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고 그러한데 일단 저희 오늘 뉴스도 관련 뉴스로 좀 도배를 해봤거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공포가 확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위험 단계 수준을 보통에서 보통에서 높은 단계로 이제 격상했다라는 뉴스 계속 전해지고 있고 중국 내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2,700여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 수도 80여 명이 넘어간다라는 집계치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만약에 오는 3월까지 이걸 못 막으면 중국의 GDP가 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소식에 주식시장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간밤 뉴욕 증시 크게 밀렸죠. 1%, 2%,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지난 석 달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와 함께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런 관련한 이 공포스러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네, 좋지 않은 뉴스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지난번에 저희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한 200명 정도?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2,800명 이상 공이 하나 더 붙었죠. 확진자가 더 나왔었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GDP 6%의 중국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굉장히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서 냉정하면 그런 거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사실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종목의 투자의 비중을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줄여야 되는 종목, 그리고 오늘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보유하거나 추후에 추가로 매수해주는 종목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반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라든가 좀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과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늘려야 되는 섹터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늘리는 건 아니고 오늘 다 빠졌죠. 모든 종목이. 하지만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좋아지는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5G 최근에 또 우한 폐렴 때문에 게임주가 좀 올라오죠. 게임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영상 컨텐츠 이런 종목들은 오늘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는 말씀 기억을 해두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뉴스 또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뉴스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과거 사스 때와 비교하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와요. 2003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봤더니 크게 경제나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이 이제 말미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기 방향성을 아예 바꿔버린 적은 없더라라는 주장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자체는 늦어봤자 한개 분기 정도
지연될 뿐이지 아예 뭐 1년 내내 경기가 폭삭 주저앉는다는 뭐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골자인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늘릴 종목은 늘리고 줄여가는 뭐 전략도 뭐 일부 종목은 필요하고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주시죠. 네네. 뭐 관련해서는 사실 그 뭐 앞전 코너에서도 이런 어떤 전염병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에 손상이 온 적은 없었죠. 사실은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또 예측하려고 다들 애를 쓰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국한된 범위 내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라는 점을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모멘텀이 이제 제공된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 쪽에 더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시고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관련한 뉴스 진단을 해주시면서 네. 소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발병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밀리는 종목도 있지만 네.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뭐 백신 네. 관련주라든지 뭐 진단 네. 키트를 개발한다더라 이러면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네. 과거에 몇 종목을 매수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네네. 지금도 유효한지가 궁금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경기 기대감을 개선할 때는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관련 종목은 주가가 약하거나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한폐렴 관련해서 모멘텀이 제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렌드가 바뀌는 종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의약품이 어떤 돼지나 소나 닭이나 제2의 식량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뭐 치료가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방향성은 예방이 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동물의약품 회사, 예를 들면은 뭐 중앙백신이라든가 대생미생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탄탄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거죠. 특히나 더 이제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유무상 증자를 해서 어떤 자금을 많이 167억인가 이 정도 확보를 좀 했고 이제 또 조금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 당시에 그 발행가가 18,05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방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른 마스크주라든가 백신주라든가 이런 또 소독제 관련주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꾸준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 이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한 네. 관심을 두자 이런 전제 그 조건인가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좀 급감하게 되면은 환자 수가 좀 증가하는 게 주춤하거나 좀 감소하게 되면 정신을 빠르게 회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과정에서도 이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중앙백신이나 대생미생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자리에서는 꾸준히 모아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과거에도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네. 예, 들었는데요. 네. 중앙백신과 예. 대성미생물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뉴스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걸고 지켜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도 한번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는 뭐 이어질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주라고 해서 모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우리가 굳이 한 2등분으로 나눠 본다면 신약을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네. 약을 토대로 비슷한 약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는데 네. 초점은 이렇습니다. 신약을 만드는 업체보다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을 하는 이런 업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뉴스 헤드라인인데요. 신약 업체들은 그동안 기대는 물론 많았죠. 그런데 매번 실망해서 주가는 폭락하고 이거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그 선두에 나아가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삼바는 사실 요즘 너무 잘 나가긴 합니다만 뭐 셀트리온의 경우는 최근 뭐 그냥 두드러진 성과가 네. 주가상으로는 나오질 않아요.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시각인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바이오시밀러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좋지가 않은 네. 그런 이제 실적이 있는 상황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가 않은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대단히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재까지도 주목이 되고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큰 어떤 전망을 보셔야 되겠죠. 기존에 저희 코너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바이오 시장의 전망은 당연히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중추신경계라든가 면역 항암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근간에는 항상 실적이 있다는 거는 주목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우한폐렴 얘기도 나오지만은 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은 오늘 뭐 3%, 4%, 5% 빠져도 크게 염려하실 견뎌요. 필요는 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부장님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거 빨간불 또 켜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네네. 거의 뭐 최고가 수준까지 막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상당히 좋은 회사지만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재무적 안정성에 이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있어서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은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특히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서정진 회장의 지분 35.7%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셀트리온 그룹의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3사가 실적이 좋다는 것, 순이익단에서 실적이 좋다는 건 당연히 주목이 됩니다. 좀 약하지만은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그대로 보유하셔도 큰 무리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뉴스 점검을 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